대해서 누가 의결권을 가지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의사님, 신탁회사 소유 호실은 누가 의결권을 가지는 걸까요? 어떤 곳은 신탁회사가 의결하고 또 어떤 곳은 신탁회사에게 맡긴 위탁자가 의결하고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요. 신축 집합건물 등기부를 보면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 등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집합건물 건축 사업에는 대부분 신탁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미분양 호실 전체를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개인한테 분양이 완료된 호실에 대해서도 간혹 신탁회사 소유 명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서 빌린 거죠. 이런 경우에 근저당 등기 대신에 담보신탁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신탁회사 소유 명의 등기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관리단 집회가 열렸을 때 의결권의 소재입니다. 원래의 소유자가 있죠. 그리고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누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될까요? 용어부터 헷갈리죠. 원래 소유자, 신탁자, 위탁자가 같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탁회사, 수탁자가 또 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의결권을 누가 가지는가?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의결권은 구분 소유자가 가집니다. 구분 소유자는 등기부상 구분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고요. 아주 간단하죠.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다만 내부적 특약으로 약간의 특수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부동산 신탁의 법리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소유권은 신탁회사 소유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내부 관계에서는 원소유자인 위탁자한테 소유권이 남아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수탁자는 다만 내부 관계에서 신탁 재산을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 계약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정도의 제한을 부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신탁 회사가, 그러니까 수탁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원소유자가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도 꽤나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탁이라는 게 위임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남한테 위임해 준 걸 그 사람이 도로 나한테 위임을 한다.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는 신탁 약정의 해석과 앞뒤 사정을 봐서 결정합니다. 심지어 묵시적 위임도 인정해요. 앞뒤 사정 봐서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와, 헷갈려도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순간을 만난다면 아무래도 법무법인 라운과 총회 124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집합 건물은 총회 124 집종사입니다.